자, 4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440페이지 15번 한번 봐봐요. 자, 15번 보니까 뭐가 나와야죠?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440페이지 맨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이제 검은 걸로 딱 써봐요. 자,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원칙, A적 측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은 누가 신청할까요? 자, 토지 소유자 신청. 자, 일적으로 두 가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대위 신청 이렇게. 자,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죠. 그러면 가중치로 본다면 요거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하나. 자,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그래야 체계가 잡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어때요?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겁나게 많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 길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동그라미, 사업이 포인트예요. 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 대의와 관련돼서는 누구를 대신한 거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의 신청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 두 개는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했죠. 그러면 요 두 개는 뭐예요? 공통점은 이렇게 써놔요. 아, 통지 사유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통지 사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신청 기간이 나와요. 기간과 관련돼서는 요거 다시 한번 줄을 딱 꺼놔요.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몇 자? 5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15일. 그래서 자주 출제돼요. 신청 기간은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뭐의 틀을 잡으라고.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A적으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요게 대의 신청거든. 그러면 요거에 반은 뭐예요? 통지 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마로 쏘 올라가서 그러면 15번 테마를 한번 봐봐요.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줄을 딱 가봐야죠. 자, 도시개발 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 사업,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사업 공통점이 사업이죠. 두면 툭 치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라는 것. 두 번째도 형광펜 딱 가나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이렇게 또 한번 어제도 되어 있으니까 계속 반복을 시켜놓고요. 자,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건,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반 앞에다 써서 활용을 해 먹으라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써놓고 다시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머리에 부팅하자고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다 갈아엎죠. 뭘 결정해야 돼?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죠. 그럼 그 뒤에 두 번째 줄, 다시 앞으로 두 번째 줄 맨 위에 지적소관청 행강편을 딱 꺼놔요. 가로넣기로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뭐로 장난칠까요? 시도지사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틀을 잡아서요. 저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누가 대신 거 하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포인트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 번 출제됐다. 다시 한번 그러면 숙제하죠.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어디에?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얹혀서 여러 번 출제됐고 또 가로를 쳐놓고 다음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요거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봐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잡아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큰 2번으로 가봐요. 자,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29회 때 2.5점짜리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한 토지 이동은 토지 행질 변경 등으로 거기가 공사가 준공 줄쳐나요. 준공이 착공이. 준공을 착공으로 건쳐서 29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공사의 준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큰 2번으로 가서 자 1번에 관해서 여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 몇 자? 5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자 거기 15일에다 행강편을 딱 끊어라.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2번 달 꼭 써. 요게 목표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 신청.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A적으로 대의 신청. 그러면 오른쪽 가볼래요? 자, 토지 이동의 신청에서 신청인 나와 있죠. 오른쪽 원칙 토지 소유자 줄 한번 닦아놓고. 자, 그러면 자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자, 묶었어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앞에다 묶어서 요걸 하나 딱 써놔요. 무슨 측면? A적 측면이라는 거. 자, 신청이 대의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의와 관련돼서 거기 가로 안에 등록상 정정 신청 줄 쳐놓고 등록상 정정 신청은 제외된다. 제외다가 행강편을 끊어라고. 왜 제외될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신청이 대의와 관련돼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척간에 공공사업 줄쳐놔요. 자, 공공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과 관련돼서는 누가 신청하느냐? 거기 사업시행자 줄쳐놔라. 옆에 사업시행자. 이제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여기 8개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8개 지목과 관련돼서 하천, 철도용지, 국어, 도로, 제방, 하천, 유지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요. 유지를 뭘로 장난칠까요? 유원지로 장난쳐. 자, 그러면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요. 지목과 관련돼서. 거기 하천, 철도용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예요? 8개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사업 시행자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아주 잘 따라와요. 좋아요, 아직.
자, 8개 지목에서 우리 이제 지목도 배웠으니까 요거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러면 요 유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조심하자. 그래서 요 유지를 유언지로 장난친다고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런 지문이 이제 탄생한다고. 자, 공공사업에서 학교 영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할 수 없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지목이 몇 개예요? 8개죠. 그럼 8개 지문이 빠져나간다고. 요건 요 자리에서 이제 학교 영지를 이제 8개 지목으로 바꾸겠죠. 그럼 좀 길게 내고 싶어요. 봐봐요.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유원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뻔해요. 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과목을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것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자꾸 까먹지 않도록 반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레벨을 두라고. 이제 점차 이제 뭐 학대해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이번 달 것에 까먹지 않을 게 하나가 있어요. 기초공사로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 토지 소유자 신청. A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 몇 자? 15일.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대의 신청이거든. 대의 신청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특히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번 달 소세 딱 거기까지만 잘라놓으라고.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441페이지 2번 토지 소유자의 정의 찾았어요? 네, 거기에다 별표 5개를 딱 해놓으시라고. 자, 요것도 올해 자 34회 때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미쳐버려요. 근데 미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쓰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파트와 관련돼서는 지적정의 그러면 사실관계 정의와 권리관계 정의, 지적소관청 대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잡아놓고 자, 저희가 검은 걸로 써서 이제 나머지는 빨간 걸로 또 부연 설명을 달아보자고요. 자, 썼으면 이제 그러면 여기 사실관계 줄 쳐놔봐요. 사실관계. 자, 여기에 대해서 사유 위에다 권리관계 정리라고 한번 써봐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지목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지목을 보면 누가 흥분을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보면 지목만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실관계에 힘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적소관청 하살표를 딱 해놔요. 자, 지적소관청의 장난감은 뭘까요? 대장이야.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래서 대장 이렇게 박스를 쳐서 대장이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 놓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거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써요.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야. 아, 요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관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 등기관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 자체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 사이에다 소유자 변경이라고 써봐요. 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권리적 측면 소유자만 보면 누가 흥분을 해요? 등기소. 그래서 하살표 이렇게 해놔요. 등기소, 등기관. 그러면 자,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부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이렇게 하살표를 넣어요.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소에서 어디에 알려졌죠? 대장 조관청에 알려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딱 써놔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가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변경이 되면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저의 머리를 볼 때 항상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에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과연 뭐라고 써놨죠?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개념을 잡아봐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으면 발생한다 안 한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합병 한번 시켜볼까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합쳤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이 달라졌죠. 면적은 권리의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 번 더 잡아볼까요? 자, 그럼 분할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분할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어제 축구본이라고 뭐에 다들 적어서 자, 분할을 한번 시켜봐요. 분할의 개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분할시켰죠. 대표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가려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 봐요.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차 부연 설명을 달라고. 자, 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 발생하는 것.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어제 이제 하나 더 했던 거. 자,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세력을 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등록전환이 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자,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토로 가죠. 임에서 토로 가니까 봐봐요. 만약에 임에서 토로 가니까 임야대장 산 7번으로 던지죠. 그러면 7번이 뭘로? 7번으로 바뀌든지. 그럼 뭐 봐봐요. 지번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록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근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등기 촉탁 사유를 애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 관계 변동이야. 자,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사실 관계 변동. 그럼 여기에다 고리표를 붙여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거예요. 자,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시험에 뭐 한 4-5번 출제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융통성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누구 소유자예요? A 소유자죠. 근데 A가 뭐야? B한테 저당권을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이제 출발해 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자,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자, 등기 필통지 대상이 되려면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아직까지 저당권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등기 필통지 대상이냐 아니냐는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자기가 눈치 있는 사람 봅시다. 가등기. 가등기는 어때요?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럼 봐봐요. 작년 올해죠. 올해 떠나고 모의고사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가시 집안들은 뭐에 통지할 그러면 가시 집안은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죠. 가시 집안이 뭐가 있어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감을 잡아놓으라고. 감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이걸 상호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자, 그럼 다음 단계 부연 설명을 달아보죠.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등기소 등기관. 자,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원점은 뭘까 될까요? 직관이 되죠. 그럼 사이에다 쓰이. 직관이네. 그렇죠. 자,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이 됩니다. 자, 등기관이 해주면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직권 등기는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는 단어 뭘까요? 통지. 그래요. 바로 통지. 그래서 통지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요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관계를 머릿속에 구상을 해놔야 된다고. 요 자체를. 그러면 요걸 구상해 놓으면 애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자, 밑줄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의 정리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소유자 변경사항으로서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내용에다 줄잖아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장, 등기사항 증명서 따로따로. 그래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딱 정리가 되네. 자, 이번에는 불법 통지와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부 줄쳐놔봐요. 등기부. 자, 토지의 표시 행강편 딱 하나에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 말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자, 요 지문을 잘 이해를 하고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힘쓰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뭐예요? 정리할 수 없잖아. 그럼 뭐라고 통지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지금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불부합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보죠.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정리할 수 없고 등하라미. 자, 그것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그래서 그 끝에다가 그럼 이게 무슨 통지다? 앞에 제목에다 불부합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불부합 통지. 자, 요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출제원이 그러면 뭘 장난칠까요? 토지의 표시를 뭘로 장난칠까요? 소유자 표시. 자, 소유자 표시는 뭡니까?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생각이 안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무진장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대장 정리가 있어. 자, 1번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줄 한번 딱 꺼놔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거기 1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이렇게 써놔요. 의심을 했어. 누가 의심을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을까요? 등기소로 와서. 등기소에 왜 왔죠? 등기부를 열람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돌아와서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줄 찾아서 직권 찾아서 줄 한번 닦아놔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줄 쳐놔요. 자, 잘라요. 잘라놓고 토지 소유자 줄 쳐놔요. 토지 소유자 찾아서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 사실에 힘써요? 권리에 힘써요? 지적소관청은 사실에 힘쓰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끝에 가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이 조문이. 얼마나 재밌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문 구조가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 읽어서 봐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가 아니라 있고야. 이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거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사실에 힘쓰는 거지 권리에 힘쓰는 게 아니거든. 그럼 토지 소유자에 하면 자 부탁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지막과 관련돼서 국유 제3법 거하기 전에 2번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했어요. 열람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열람비 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수수료는 무료 줄 쳐놔요. 수수료는 공짜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그러니까 요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요게 이제 명조문들이야. 그러니까 요걸 외우지 않으려면 요 관계 시스템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머릿속에 딱 구상을 해요. 자, 지적 정리는 읽어봐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돼.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그걸 뭐라 그래? 등기 족탁.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지게 돼. 그래서 선등기 후대장.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두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자꾸 까먹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음 문제 이럴 때는 OX로 나가면서 계속 반복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조금만 하면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12개. 그러니까 까먹어서 탈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실력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까먹어서 그러는 거야. 자, 뒷장 한번 넘겨보자.
자, 그러면 442페이지 3번 그래서 등기 척탁. 그러면 등기 척탁 그래서 거기에다 딱 뭐예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올해 등기 척탁은 단독 문제로 이제 출제될 때가 됐어요. 자, 등기 척탁은 그러면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봐요. 자,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러면 등기촉탁의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등기촉탁의에서 등기촉탁이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인지 잡아봐요. 가장 중심키 한번 잡아봐요. 거기 의 부분에 대해서. 자, 저희가 혼자서 책을 읽는 게 있는지 보자고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토지의 표시가죠. 거기가 기어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딴 데는 줄쳐져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정리한 경우 관할 등기관세의 등기를 척탁하는 것, 이걸 등기 척탁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가로 안에 한번 읽어봐요.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본다. 등기 척탁은. 자, 여기에서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죠. 자기. 국가죠. 그러면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런 근거를 두게 될까요? 이유는 그렇죠. 세금 때문에 그래. 자, 정확하게 보셨어요. 거기 옆에다 하나 써요. 면세 근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요 조문이 없다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조문을 둠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걸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면세 근거. 자, 제가 자꾸 읽어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제가 발음이 이게 잘 안 돼요. 자, 면세. 사람들이 면세 근거 된다고 그랬더니 전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면세 근거. 이게 아니라 면세 근거가 돼. 면세 근거. 그러니까 요 조문을 두면서 국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작동하느냐. 자, 봐봐요. 다음 중 지적 정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 척탁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데? 국가라는 거. 자기만 나오면 저 뭐예요? 막 갑자기 긴장이 돼요. 옛날에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기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수강생이 갑자기 예 그러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그래서 자기만 나오면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랬더니 수강생이 갑자기 생각해봐요. 자, 옛날에 수강생이 한 뭐예요. 엄청날 때는 150명 중에 갑자기 자기 그랬더니 뭐예요. 수강생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무안했던지.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요 자기는 자로 국가라는 거야. 그러면 요 근거를 둠으로써 대표적으로 면세 근거가 된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척탁 대상과 관련돼서 거기 저희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6번까지 공통점 잡아봐요. 공통점. 바보 같아. 사실관계의 변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척탁 대상을 자기가 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외우면. 그러면 자기가 외우고 있다는 것은 공부가 뭐예요? 암기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공통점은 전부 사실관계의 변동이야. 근데 1번에 단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제외.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러면 등기 척탁 사유는 그러면 참고 표시 가봐요. 참고 표시 가니까 신규 등록 제외되죠. 근데 거기 소유자 정리 줄 쳐놔봐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등기 척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 6번 밑에 참고 표시이죠.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 척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까먹지 않을 거는 여기 봐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이걸 원칙적으로 한다. 신규 등록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의 지적정리 통지라는 게 있어. 통지. 자, 통지에다 형광펜 쳐놔봐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자, 통지의 원을 보자. 통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알려줘요? 소유자가 몰랐을 때 알려주잖아. 그럼 옆에다 써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소유자가 모르면 통지해줘야죠.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통지 대상을 뭐예요? 9개를 두고 있어. 근데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통지 대상 몇 개가 있어요? 9개. 그러면 9개는 애울 필요가 결론 없다라는 거야. 그럼 9개는 뭐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결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의 키워드 잡아봐요. 직권. 그럼 직권은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그러면 자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자 7번의 키워드는 동그라미 7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사업이죠.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그럼 소유자가 모르죠. 즉 통지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거기 9번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 절차 나봐요. 대의 신청. 그래서 대의 동그라미. 대의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번과 9번은 전부 소유자가 모르는 거야. 그럼 통지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9번을 자기가 통지 대상을 9개를 애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공부하는 요령이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442페이지 핵심 이론서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통지 시기가 있어.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봐요. 자 1번과 2번을 정리해 볼까요?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럼 변경 등기가 필요 동그라미. 필요한 경우.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동그라미.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1번이 기간이 길어요? 2번이 기간이 길어요? 1번이 길겠죠. 왜? 등기소에 알려주는 절차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그러면 며칠? 15일 동그라미. 자 그러면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며칠? 7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까짓거 뒤져본다면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자 1번 앞에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통지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 7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말은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위에다가 그러면 1번과 2번 거기 지적정리 거기 맨 밑에다 한번 샘플을 한번 잡아봐요. 요렇게. 자 보고 써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의 관계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는 토지 등식이고요. 요거는 통지 시기가 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자, 토지 이동 시기 신규 등록 어제 배웠으니까 60일 써요. 등록 전환도 60일이야. 요거는 토지 이동 시기. 자, 요거는 무슨 시기죠? 통지 시기죠. 자, 신규 등록 등기 적탁사에서마다 제외죠. 그러면 통지 시기는 7일. 요거는 15일이 되네.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구나. 요 부분이.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사에서 제외되거나 그러니까 7일에 통지해줘야 되고요. 등록 전환은 등기 적탁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며칠? 15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애워놓고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해두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 토지 등식이 며칠? 60일. 요거 60일. 요거는 7일. 요거는 15일.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왔어요. 그러면 등기 적탁이 필요한 경우 며칠이다? 15일. 불필요한 경우 7일. 그러면 요걸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맨 밑에다가 딱 정리 정돈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워낙 여기 봐봐요. 자, 1차 한 건 2차 핵심 이론서 한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살을 좀 붙여놔야 자기 걸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을 붙여야 자기가 뭐 혼자서 스스로 읽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살을 못 붙이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이론서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가면서 약간의 살을 붙여나가야 뭐예요? 자기하 된다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2번, 3번 가봐요. 동그라미 3번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다만 동그라미. 다만. 자, 다만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요거는 3번과 관련돼서 앞에다가 이렇게. 자, 통지 간주라고 써놔요. 자, 다만 통지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동그라미. 해당 일간시면 해당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입니다. 게시판이에요, 공보예요? 공보 또는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거는 공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뭐예요? 지적 공부 복구는 며칠에 공고하죠? 15일에 결제하죠. 이거는 공고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무슨 간주죠? 통지 간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적 정리. 자, 그러면 배운 게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이죠. 원칙. 또 다 까먹었다.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 거동 신청, 대의 신청.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며칠? 15일.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한 거죠. 특히 여기와 관련돼서 공공사업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왔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어.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장,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게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자, 소유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등기부가 먼저죠.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적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 그럼 통지와 관련돼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사유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적탁이 필요하면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정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이 돼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443페이지 17 지적 정량의 특성과 대상.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